네, 안녕하세요. DI 프로그램 맥스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2025년 성공적인 대학 입시 준비 위하여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라이징 주니어, 여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가 나온 것처럼 오늘과 내일 영상이 예약돼 있었는데 오늘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1학년 아이들이 이제 라이징 주니어들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오프라 윈프리의 그 유명한 명언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용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얼마나 바쁜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에 바쁜가가 핵심 질문이다. 이 질문이 저는 아이들과 많이 공유하는 내용들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다 아실 테고. 근데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특히 이제 1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에게 자주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쁘다. 이제 많이 바쁩니다. 여름에 무엇을 할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캠프를 갈지, 여름에 몇 시간에 무엇을 할지, 기타 등등으로 우리는 아이들이 어, 그냥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눌 얘기는 뭐냐면은 바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에 바쁜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말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라이징 주니어들이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무엇에 바빠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Understanding time. 지난주에 라이징 시니어 관련해서도 제가 설명을 했을 때도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오늘 또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라이징 주니어들이 속한 소프트모어에서 주니어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톨스토이가 얘기한 것처럼 There is only one time that is important now. It is the most important time because it is the only time that we have any power.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재 이 트랜지션 현재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왜 현재가 중요하냐면은 만약 이런 경우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있는데 9학년과 10학년 때 너무나 실력 발휘를 잘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되게 레드 플래그입니다. 왜냐면은 지금부터의 시간이 미국 대학교 입시에서 가장 중점으로 보는 시기예요. 뭐 단편적인 예로서는 미국 대학교에서 이제 여름 방학과 관련해서는 지난 2년간의 여름 방학 때 무엇을 했냐. 즉, 소프트몰에서 주니어로 올라가는 이 여름부터 해가지고 내년 여름에 무엇을 했냐 이건 물어봅니다. 또한 그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기간 자체가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9학년, 10학년 때는 어느 정도 좀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성과를 많이 낸 아이들이 이 이후에 성과를 내질 못한다면은 발전 가능성에 한계를 친 거예요. 이 친구는 여기에. 그래가지고 9학년, 10학년 때 쫙 올라오다가 11학년, 12학년 때는 그냥 그만 유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아이들은 결국 입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9학년, 10학년 때 뭐 별다른 부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러한 지금 현재로서 대학 입시에서는 지금부터 10일, 11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뤘을 때 저희 경험상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이 제일 중요하고 왜냐면은 지금부터 하는 것들이 미국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 좀 숙지해야 될 내용들을 몇 가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90학년, 11, 12학년 이 두 시기가
이분법적으로 전반 후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9학년 10학년 때는 물론 성적 관리 다 중요하지만 9학년 10학년 때 핵심 단어는 트리플 E예요. experiencing 경험. 많은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exploring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확인하는 그 기간이거든요. 그다음에 expanding. 그래가지고 그 어떤 한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서 아이가 모든 내용을 경험하고 탐구하고 확장하는 그러한 식의 이력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이력서는 리더십은 없더라도 포지션은 없더라도 이력서가 되게 정신없이 나열돼 있어요. 정신없이 나열돼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 아이가 꾸준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흔적을 나타내는 시기가 9학년, 10학년이었다면은 이제 11, 12학년에는 이제 라이징 주니어잖아요. 11, 12학년에는 이 트리플 E, experiencing, exploring, expanding이 조금 바뀌어요, 컨셉이. 먼저 experiencing. 물론 경험을 해야 되지만 이 경험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뭐 전공, 내가 유의미하게 갖는 봉사활동, 내가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운동, 내가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기타 활동들 등등등이 경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중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아이들이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흔적들이 만들어져 나가는 시기가 지금부터입니다. 또한 단순히 탐구, exploring이 아니라 achieving. 9학년, 10학년 때는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탐험을 하는 시기였다면은 11, 12학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하고 그 안에서 결과를 유추해내고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확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포커싱하고 어치빙 함으로써 본인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시기고요.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달에 그리고 지지난달에 거의 8회에 걸쳐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오늘 봐야 되는 거는 현재 9, 10학년 라이징 주니어라면은 이 노란색 부분에 있다가 이제 파란색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9, 10학년의 연장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익스플로어하고 익스팬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집중하고 결과를 내고 그 다음에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학년에 올라갔을 때 흔히 발견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I need a roadmap. 물론 필요합니다. 로드맵이 필요해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맨날 로드맵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 로드맵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잘못된 거는 뭐냐면은 이 로드맵의 핵심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어떠한 리더십 포지션을 가지냐, 내가 어떠한 인턴십을 해야 되냐, 내가 어떠한 대회를 나가야 되냐, 내가 어떤 캠프를 가야 되냐, 기타 등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로드맵이 이야기적인 로드맵이 아니라 아이가 자랑할 만한 원서에서 조금 내세울 만한 그 명사 중심적인 활동들에 너무 집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러한 아이템아이즈, 그다음에 체크리스트가 아니거든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11, 12학년 때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chieving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대회를 나가고 캠프를 가고 포지션 중심적으로 한다면은 achieving 정도는 우리가 이뤄낼 수 있겠죠. 결과가 나올 거니까. achieving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일 안 나오는 게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히 이러한 수상 실적 위주의 제가 그냥 이거를 그냥 트레저 헌팅이라 그러는데 보물찾기처럼 원서에 나타나는 그냥 하나의 활동들 그리고 대부분 내가 그 과시하고자 하는 활동들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이야기 진행이 안 됩니다.
또한 이 포커싱이 되겠죠. 뭐냐면은 다 아카데믹 쪽으로 가니까. 근데 나머지 부분이 또 충족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로드맵을 잡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로드맵, 나의 11학년 로드맵이 뭘까? 12학년 로드맵이 뭘까? 이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올해는 뭐, 이제 6월 말에는 존 럭 나가고, 그 다음에 그 8월 달쯤에는 이제 대회 하나 더 나가고, 그 사이에 인턴하고, 그 다음에 11학년 1학기 때 클럽 XYZ에 내가 캡틴 리더십하고, 3월 달에 AP 준비하고, 내년에 어느 캠프 가고, 인턴십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지원해야지.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로드맵을 짜요. 하지만 이거는 로드맵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listing of activity거든요. roadmap이라는 거는 이 map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게 기능이 뭐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이드잖아요. 그래서 로드맵 자체가 이 아이템화이즈 리스팅이 될 수는 없어요. 로드맵 자체는 성공적인 대학교 입시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어떤 지도를 가지고 내가 가야 될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잘못하는 거는 내가 11학년, 12학년 때 어떤 대회를 나갈지, 11학년, 12학년 때 인턴십은 어디서 할지, 너무나 결과 중심적으로 로드맵을 짜다 보니까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11학년 때 해야 되는 focusing, achieving, narrating 이 세 가지를 충족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지나치게 그 itemized priority로 가요. 하지만 제가 다음 보여주는 것처럼 시간이잖아요, 시간. 지금 라이징 주니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아이템적으로 이런 하나의 사건, 결과 중심적인 로드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대학교 원서를 낼 때까지 5가지의 시간 개념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2024년 여름, 올해죠. 11학년 1학기, 11학년 2학기, 2025년 여름, 그 다음에 12학년 1학기. 요 네 가지로 나누는 건데, 한번 봅시다. 이 내용들이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세 시간표를 할 텐데, 내용을 본다면은 좀 재밌어요. 먼저, 이 두 개의 여름은 연장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두 개의 기간은 이 여름이랑 직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시간별로 확장이 되어가는 이러한 그 이야기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쪽을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 자체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제일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여기입니다. 이 두 개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우리는 그냥 2024년 여름 자체를 독립적으로 보거든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 제일 먼저 11학년 1학기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근데 간단하면 11학년 1학기 때 미국 대학교는 제가 오늘 세 번째 파트에서 얘기할 건데 학교 중심적이에요. 모든 게 학교에서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지금 여름에 해야 되는 거는 내 11학년 1학기가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이 확인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수업을 듣는지는 벌써 다 확정을 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11학년 1학기 이 기간 동안 그 참여하게 되는 활동들은 무엇인지 학교에서 그리고 그 활동들이 대학교가 원하는 그 요건 사항에 충족하는지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2학년 1학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준비 과정이에요. 프랩. 대학교에서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학교 내에서 준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11학년 2학기는 이거에 대한 연장선이고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기에서 내년 여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1학년 1학기 끝나는 시점에 내년 여름 중요한 서머 캠프나 인턴십이나 리서치 기회 원서들이 다 마감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아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내년 여름에 대한 근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캠프에서 요구하는 요건사항들이 있다면은 이 시기에 확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024년 여름, 지금 소프트웨어에서 주니어로 넘어가는 그 여름 자체를 독립 변수로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11학년 1학기에 대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년 여름에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그리고 그 캠프나 인턴십이나 봉사나 이런 기타 등등을 먼저 계획하고, 그다음 계획하고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올해 여름과 가을 10학년 1학기 때 이 부분들을 내가 얼마나 성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요 뒤에 이제 2025년 여름 12학년 1학기 요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요 앞부분, 특히 이 여름을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이때 뭐 하자 이건데, 중요한 거는 11학년 1학기 때부터 먼저 진단을 시작하고 내년 여름에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확정을 한 다음에 2024년 여름은 11학년 1학기와 연계해서 접근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부족한 부분을 충족하거나 아니면은 그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배경이 되는지. 그래서 이런 큰 시간을 좀 작게 본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여름에 대해선 이 두 시기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여름에 이제 라이징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름에 지금 무엇 할지도 모르겠는데 내년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번 여름에 무엇을 할지도 모르겠는데라고 현재 있는 것 자체가 내년 여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11학년 1학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징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여름 방학을 독립된 시기로 보지 말고요. 내 11학년 1학기 때 나의 학교 생활과 연계하고 그 다음에 내년 여름의 준비 과정의 시작점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화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5가지 시기로 나눠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11학년 지금 현재부터 준비되는 과정이고, 이 아랫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교 입시 마지막 정리가 되고, 이거를 조금 세분화시킨다면은 이제 내년 여름 준비라는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가 올해 여름과 그다음에 11학년 1학기 때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11학년 1학기와 11학년 2학기의 준비 그 관계인데요. 이 부분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부분에서는, 이 두 시기에서는 대학교가 원하는 한번 봅시다. 유니에서 원하고 그다음에 그 Summer of 25, S25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는 과연 어떤 수업을 내가 듣기를 원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지, 어떠한 모습을 내가 갖기를 원하는지, 그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내년 여름에 내가 해야 되는 그 활동들의 그 근거가 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이 내용들을 미리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랬죠. 그 11학년 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죠? 포커싱.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그,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할게요. 아까 컨셉에서는 포커싱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narrating. 이야기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achieving plus narrating. 이러한 우리가 시간적 개념으로 앞으로의 남은 시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여름이라는 건 지금부터 우리는 5개 단계를 시작할 겁니다. 아이들은. 올해 여름 11학년 1학기, 11학년 2학기, 내년 여름 10학년 1학기. 그리고 올해 여름부터 내년 여름까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면 이때 대학교 입시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기 안에서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2024년도 여름을 독립으로 보는 게 아니라 11학년 1학기와 연계해가지고 첫 번째는 여름 자체가 내가 11학년 1학기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과정으로 보고 이 두 개가 더해졌을 때는 그 내년 여름에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2024년 지금 여름과 11학년 1학기 때는 그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집중, 포커싱을 하는 단계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11학년에서 12학년 2학기로 넘어가고 10학년 넘어가는 데는 이제 결과를 내는 그다음에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이러한 식의 시간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라이징 주니어에 대한 개념을 접근해야지 단순히 그 체크리스트처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로드맵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단어를 잘 보세요. 지도. 지도라는 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보물, 목적을 찾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목적은 뭔가요? 성공적인 미국 대학 입시, 아이의 능력과 아이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결과. 이게 목적이라면은 이 목적에 부합하는 지도를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아이들도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ocusing, achieving, narrating 집중하고 결과 내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시간이라는 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빅터 휴고의 말을 할게요. To put everything in balance is good. To put everything in harmony is better. 그래서 보면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이제 라이징 주니어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 밸런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 입시에서는 in and out of school이라는 표현을 많이 봅니다. 너가 예를 들어서 너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학교와 학교 밖에서 너는 어떤 노력을 했니? 그 다음에 너는 이 주제를 찾기 위해서 학교와 학교 밖에서 어떤 노력을 했니?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한 질문은 너는 그 소수자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결과를 냈니?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은 같은 대학교예요. 너는 너의 학교에 어떻게 기여했니? 그래서 여기서의 밸런스란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교내와 교외에서 너의 이력 사항과 너의 활동이 얼마나 균형을 이뤘냐. 그래가지고 그 내용 자체가 얼마나 하모나이즈 돼 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하모니가 중요해요. 밸런스도 중요하고 밸런스라는 거는 교내 교외. 하모니라는 거는 나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엇이 문제냐면은 교내하고 교외 활동의 밸런스가 숫자적으로도 안 일어나고 무시되고 그다음에 그 양적이겠죠. 양적으로도 무시되고 질적으로도 무시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를 보면 common mistake 1, impact balance라 그러거든요. 저는 impact.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냐. 결과론적인 접근 방법이죠. 학교에서는 키 클럽 한다고 칩시다. 키 클럽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키 클럽이 있어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일주일에 두세 시간에 머뭅니다. 하지만 뭐 founder of NGO 이것도 좀 더 많은 시간을 내겠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교내 봉사와 교회 봉사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competition preparation 뭐 공부 관련해서 뭐 하겠죠. 근데 밖에서 보면은 internship, research, entrepreneurship 다 밖에서 해요. student government 뭐 government 하면서 뭐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임팩트적 측면에서 교내 활동은
타이틀에 집착하고요. 내가 뭐 프레지던트, 바이스 프레지던트, 리더인지 뭐 기타 등등. 그래서 내가 입는 옷은 조금 예쁠 수 있어도 타이틀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에 대해서는 진짜 영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속빈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이력서에서 description 쓸 때랑 원서에서 description 쓸 때랑 에세이에서 하는 얘기들을 본다면은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보여요. Out of school, 교내보다 임팩트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이들은 그 교내 활동보다는 교회 활동을 할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교를 무시해요. 그냥 학교를 무시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학교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 학교 제도의 탓을 많이 해요. 뭐 이건 시간 낭비야. 아이 시간 없어. 에이 그래서 그 뭐냐면은 잘 보세요. 시간 낭비야, 시간 없어라는 거는 내가 중심적이거든요. 내 시간에 안 맞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거밖에 없어. 결과가 없어. 이런 식으로 반 리더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학교 활동 자체를 많이 안 하는 게 첫 번째는 학교 애들을 무시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맨날 공부 학점 관리에만 집착하고 그다음에 한국 아이들끼리 끼리끼리 놀다 보니까 학교에서 유의미한 자리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stereotypical Asian 원서에 나타나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밖에서 많은 것을 많이 한다 한들 교내에서 내용이 임팩트적인 부분에서 교회랑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아이는 아무리 내용이 많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 아이의 이력서에 리더십 자리가 많더라도 절대로 좋은 입시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variety balance, 즉 다양성에서 부족해요. 교내에서 하는 활동과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 일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컬러 코딩을 한번 보세요. 교내에서도 스템 클럽, 리서치 클럽, 밖에서도 리서치하고 인턴십 연결된 건 좋아요. 하지만 이 아이의 이력서에서 그래서 이 아이는 솔직히 첫 번째 아이보다 100배 나아요. 왜냐면은 일치가 되니까 in and out. 그런데 in and out 일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은 academic, volunteering, academic, academic, volunteering, academic. 모든 활동들이 24가지 정도에 있는 유형에서 3가지, 4가지로 제한돼 있어요. 근데 미국 입시에서 원하는 거는 in and out 밸런스를 통해 가지고 그 학교 내에서 하는 활동과 학교 밖에서 하는 활동의 그 퀄리티, 임팩트, 그 적인 증명도 중요하지만 학교와 학교 밖에 있는 활동의 밸런스 컨비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대학교에서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하고 있냐 안 하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아이는 충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아이보다 훨씬 더 좋은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common mistake 3. 학교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밖에서 해요. 그냥 밖에서.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겠죠. 뭐 우리 학교는 이런 클럽이 없어요.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뭐 갈 수가 없어요. 뭐 라이드가 없어요. 네. 이런 애들 보면은 뭐 학원 가는데 라이드는 뭐 잘 가더만. 그래서 프라이어리티가 잘못돼 있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ignoring school type common mistake 3번 만약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다. That's a big problem.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ideally 그러면은 what to do? beauty of harmony. 하모니의 뷰티는 뭐냐면은 교내 활동에서 모든 걸 시작을 하세요. 교내 활동에서 내가 스템 클럽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연장선으로서 리서치를 하고 교내에서 튜터링을 하고 있다. 그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고 교내에서도 마이너리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밖에서는 학교에서 못하는 마이너리티 뭐 그룹을 만드는 게 아니라 NGO에 가서 일을 한다.
운동을 내가 좀 소질이 있다. 그럼 관련된 그 운동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세요. MUA 디베이트 내가 좀 잘한다. 그럼 외부에서도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활동을 하세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내가 음악을 한다. 공연을 한다. 그러면 밖에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는 탤런트로 확장하는 이런 식으로 표면으로 보면은 좌측 인스쿨하고 우측 아웃스쿨이 먼저 일치해야 돼요. 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좌측이 먼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밸런스라는 거는 학교가 먼저라는 거는 저는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했어요. 학교 교육이 모든 입시의 시작입니다. 학교 교육을 무시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다음에 자기 멋대로 외부 활동만 하는 아이들은 좋은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점은 in and out 밸런스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진짜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 in school이잖아요. out of school 모든 건 학교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1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은 아까 그 타임라인도 봤죠. 제일 중요한 거는 11학년 1학기였잖아요. 그리고 11학년 1학기 때 학교에서 뭐 하냐는 무엇을 할 거냐는 질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1학년 올라가기 전에 여름과 11학년 2학기와 내년 여름이 다 확정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교내 활동을 충족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이야기에 맞춰가지고 봅시다. 여기서 이제 포커싱하고 내레이팅인데 이야기에 맞춰가지고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템 클럽 뭐 대충 뭐 대회 준비하겠죠. 근데 이 대회 준비나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뭔지 찾아가는 거고 튜터링은 하나의 봉사 시간이지만 나가가지고 보다 더 마이너리티 이족인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더 확장하는 리더십을 보이고 애드버커시에서 실질적으로 인파워먼트로 가고 그 스포츠나 뮤직이나 디베이트 나의 탤런트를 가가지고 공동체와 공유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This is what we call by beauty of harmony. 단순히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외부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학교에서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out of school 내용이 나오는 거겠죠. 다시 강조하자면 스템 클럽, 대회 준비하고 학교도 공부하겠죠. 하지만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전공이라기보다는 주제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리서치는 이 주제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나타내는 근거가 되는 거죠. 튜터링은 나의 봉사하는 성향인데 나가서는 뭐냐면은 공동체에 기여하는 봉사를 해야 되겠죠. 마이너리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는 이들을 알리는 advocacy를 한다면은 외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집단에 들어가 가지고 empowerment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알림과 기회 이야기잖아요. 운동, 디베이트, MUN, 뮤직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그건 여러분의 재능이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in and out 밸런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 같이 그래서 이런 school first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in school contribution이 나와야 되고 community contribution 같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 STEM 클럽 예로 나와가지고 academic curiosity고 외국에서는 experimentation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volunteering을 학교에서 하고 밖에서는 minority engagement, empowerment 이와 같이 그리고 학교에서는 talent, 외부에서는 sharing with others. 그래서 school first narrative로 여러분들이 in and out balance를 꼭 형성해가지고 11학년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Explore the school. 근데 재밌는 거 여기서 또 한번 해봅시다. 이건 To Kill a Mockingbird 애들 다 읽었죠, 학생들. 부모님도 안 읽었다면은 그냥 시판때 다 읽는 겁니다. 하퍼 리가 말한 거. People generally see what they look for and hear what they listen for.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되게 좋아해요. 제목이 뭐예요? 저희가 맨날 하는 이 설명회와 그 웨비나와 그다음에 워크숍에 적용. 성공적인 미국 대학 입시 준비잖아요. 뭐 영미 대학 입시 준비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과 들어야 되는 게 뭘까요? 미국 대학교가 누구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쓴 내용이 있다면 그걸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료들을 보면 그걸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대학교들이 공식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의 말도 듣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하퍼 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대학교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과 괴리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는 포지션이 중요하지 않다. 너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리더십을 더 강조하고 이상한 클럽 같은 거 만들고 그다음에 시간은 나 공부가 중요하니까 여기다 많이 투자하지 말고 끝에 조금 그냥 내가 숫자 갖고 장난칠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니까 하퍼 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대학교 이거를 번역 달리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교가 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원하는 것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요. 많은 사람들은 대학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듣지 않고요. 옆에서 루머로 돌아다니는 이야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엉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뭐냐면 10학년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세요. 학교. 저는 이런 현실을 항상 발견합니다. 스튜던트. 레이즈는 좀 강하게 하니까 학생들은 너무 이상주의적이에요. 물론 꿈을 크게 꾸는 건 좋습니다. 꿈을 크게 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레이지너스를 넣었잖아요. 레이지. 학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학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해요. 그냥 이상주의자예요. 내가 뭐 4.0이니까 적어도 코넬은 가야지. 못해도 나는 UCLA 가야지. 이러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3.9로도요. 3.9면은 버스턴 컬리지 가기도 힘들어요. 3.9면요. 요새 에이전 스펙을 보면은 30이 가는 거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좀 현실로 오세요. 현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학교에서는 여기서 중요해요. 우리가 대학교 얘기도 들었지만 대학교에서 강조하는 거는 가능성이에요. potentials. 이 아이가 무엇을 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보는데 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안 보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why students fail? 우리는 항상 이렇게 또 볼게요. 여러분들은 나의 GPA, SAT, 대학교의 name value,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서치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이 말만 듣죠. 근데 대학교는 뭐냐면은 activity, 너 다양하게 하고 있니? 그 다음에 가능성, 너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니? 그 다음에 기여도, 너는 활동들을 통해서 너의 공동체에 기여했니? 이 질문들을 던지고 있고, 이 질문들이 과연 나랑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쪽에서 그냥, 특히 이 부분에서 준비가 된다면은, 그럼 나는 하버드 갈 수 있어. 에이, 그럼 못 가면 나는 뭐 UCLA도 가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결과가 안 좋죠. 또 봅시다. 대부분의 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흐름표를 본다면은 좋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학교를 알아갔을 때 이 차이점, difference라는 개념으로 전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 두 가지 의미에서 difference를 우리는 충족해야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쪽에서 헤맵니다. 그래서 90% student은 scholastic, 점수와 academic에서 막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에요.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했죠. 그 가능성. What difference can you make? 너는 사회에 나가서 공동체에 나가서 어떠한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아이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아이냐? 이러한 흔적들을 여러분들의 이력서에서 보고 싶어요. difference. 그래서 우리가 difference라는 단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11학년 때부터 접근을 하세요. 첫 번째, 너는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냐?
학업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학업적인 부분은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뭐냐면 디퍼런스는 뭐냐면은 너는 남들과 어떻게 다르냐? 두 개 디퍼런스 나왔죠. 우리가 그 지금 라이징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디퍼런스라는 단어를 꼭 써놓으세요. 그리고 파생시켜가지고 한쪽에서는 내가 공동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거냐. 그리고보다 그냥 공동체에 어떠한 디퍼런스를 make 할 거냐. 기여할 거냐. 그다음에 다른 디퍼런스는 뭐냐면은 내가 남들과 어떻게 다르냐. 이 두 가지의 디퍼런스를 알고 접근을 해야지만 대학교 준비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 빨간색으로 있는 What difference can you make? 아까 말했던 대학교에서 원하는 게 뭐라 그랬죠? They wanted your potentials, contribution.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What makes you different? 하는 거는 diversity, 다양성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미국 대학교는 물론 이 외에도 많은 걸 더 요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이 difference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법입니다. 하나는 what difference can you make? 두 번째는 what makes you different?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는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ake a difference 한번 봅시다. make a difference.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단계별로. 단계별로는 쉬워요. 아까 또 이 시간표가 나왔네요. 11학년 1학기는 학교에서 시간을 보면서 내가 과연 어디에 변화를 야기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 작업을 하세요. 클럽을 가입하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하든지 기타 등등 시간을 보내세요. 그 다음에 학교에다가 나만의 임팩트를 하세요. 이거는 팀 그 포지션이랑 상관없어요. 임팩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와 유사한 현존하는 real world difference.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서 무슨 환경에 대한 임팩트 있는 활동을 했다. 예를 들어서 남은 음식 재활용 무슨 임팩트를 했다. 그러면은 방학 동안은 환경 음식과 관련된 기존에 있는 회사나 NGO나 기타 기관에 가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 경험을 또 다시 학교에 와가지고 확장을 하세요. 그래서 임팩트가 두 번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 하나는 나의 학교에 대한 경험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경험의 연장선으로서 실무 경험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학교에 가져오는. 여기서는 new professional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야기적인 측면에서도 이 아이는 이 make a difference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충분한 시간은 여기서는 호기심을 curiosity를 가게 됐고 practice를 했고 학교에서 인스쿨이 됐죠. 그 다음에 experience를 가졌고 empowerment out of school 했고 또 impact를 또 가져왔잖아요. leadership. 이게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접근해야지 그냥 뭐 어느 클럽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리더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being different. 아까 얘기했지 우리가 different라는 두 개 있었잖아요. 이제 being different라는 측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래서 첫 번째 했을 때는 make a difference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being different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학교 다니는 게 필요해요. 이 학교가 무엇을 원하냐는 거거든요. 인재상.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인재상이 확인된다면은 이제 비교 집단이 필요하잖아. 비교 집단.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죠. 다른 아이들은 어느 정도로 갔을까? 무엇을 할까? 그 비교를 한 다음에 나는 얘네들과 어떻게 달리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이 3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 두 번째,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세 번째,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우리는 뭐 하죠?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different라는 단어인데 how do I make a difference? 라는 경우에는 우리가 단계별로 시기별로
이 플로우를 가야 되고 11학년 1학기, 2학기, 여름, 12학년 1학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남들과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는 먼저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 그 다음에 이 부분 내가 하는 활동과 관련해서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들과 비해서 나는 어떻게 차별을 둘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여러분들이 비로소 대학교에서 원하는 요건들을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11학년에 올라가면서 할 부분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 중요한 시기에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9학년, 10학년 때 아무리 열심히 했든, 아무리 잘했든, 아무리 못했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칼 융,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심리학자이죠. 이 분이 말한 거는 To ask the right question is already half the solution of a problem. 이와 같이 라이징 주니어들에게는 질문의 중요성,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나웃을 충족했는지, 내가 남들과 어떻게 다른지, 나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나는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지, 이 대학교는 어떠한 사람을 원하는지와 같이 등등등 우리는 이 시기에서 내가 했던 내용, 내가 지금까지 9학년, 10학년 했던 내용의 연장선으로서 질문들을 던지고 입시를 준비해야 되지만 준비해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 내용들 중에서 좀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입함에 있어서 조금 혼돈이 있거나 아니면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시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요. 아까 말했던 하퍼 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고 우리가 듣고 싶으면 듣는 게 아니라 대학교가 원하는 것을 보고 대학교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잘 준비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